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고용지표 앞두고서 코스피는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 이제 코스닥은 대형 업종,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제약주라든가 이런 종들이 올라가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5일 중에서 4일 올라갔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됐거든요. 기관 투자들이 오늘 코스닥 6월 이후 최대 매수를 보였는데, 보통 매도하던 쪽에서 매수로 바뀌게 되면 낙폭주들이 좀 반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제약과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뭐 플러스가 어쨌든 난 이유는 미국의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 월 PC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죠. 그렇다고 이제 쉽게 올라가지도 못했던 건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갔고, 또 환율이 장중에 플러스권을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라든가 채권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승은 하되 넉넉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번 주 일정이 연이어 준비되어 있다라는 점, 특히 고용 지표가 이어지게 되고 주후반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발짝 앞서서 크게 움직이기에는 뭔가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뭐 아침에도 좀 말씀드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수 쪽보다는 이제 종목에 의지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제약이 움직이면서 지수 자체가 이제 플러스로 끌려서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몇 가지 뉴스들을 보면 프랑스 총선 결과, 저거는 시장에서 평가가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극우 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극우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33%가 이게 예상됐던 범위에서 하단 쪽에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32에서 36, 7 뭐 이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하단 쪽에 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쇼크스러운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유로화가 반등할지도 몰라,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또 결선 투표 가봐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판단하기 좀 일러 보였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죠. 역대 2위고 6월에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올 텐데, 삼성전자 실적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반도체만 가지고, 물론 이제 저게 하이닉스 비중이 더 클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도 좋을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저 재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쌓였다, 키핑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데에는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부터 투자금 1조 2천억 원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다른 재료 겹치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그게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수출 데이터가 좀 중요한 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주가와 그리고 수출액 데이터가 좀 거의 방향성이 시차를 두긴 하지만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비슷하게 가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결국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수출 데이터는 잘 나왔다라는 건 오늘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주로는 2차 전지 강했는데, 이거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슬라가 강했는데, 테슬라하고 우리나라 그 2차 전지하고 방향이 되게 비슷하게 가서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한 2달 정도는 엇갈려 있었다. 그래서 테슬라가 물론 저게 뭐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간다 이러면 좀 2차 전지가 올라가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테슬라 강했고 우리 증시는 저 종목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걸로,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테슬라 강하면서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06달러까지 넘어가게 되면 201선 돌파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201선이 갖는 의미는 1년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1년 추세가 하락했던 추세였잖아요. 그게 뒤집힌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걸 돌파하게 되는지, 이게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어떤 주가, 우리나라 2차 전지주하고의 어떤 주가 흐름이 방향이 좀 비슷하게 가는데, 최근에 좀 그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맞춰갈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전과 같은 영화를 누리기는 어렵고,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의 어떤 사이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흐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12가 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점도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삼천당 제약 주가가 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재료가 나오고, 또 1112 주가가 계속 강해서 미국에서는 제약주 강한데 우리 증시에서는 일부 종목들 제약은 좀 못 올랐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제약주까지 좀 확산이 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를 비롯해서 주요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모처럼 올라가는. 근데 주가 보시면 뭐 좀 변별한 어떤 시세가 나온 적 없잖아요. 근데 이게 61선이 또 저항이 되는 상황이라 이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추진을 시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지난주에 이어서 이틀. 근데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 추세 보이면서 이틀 연속 양봉이 없었는데 양봉이 나왔다라는 점은 조금 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시소가 됐어요. 제약과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반대쪽 시소, 한쪽 시소 올라가면 한쪽 시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주가 빠지면서 이틀 연속, 그러니까 2차 전지 이틀 연속 올라갈 때 현대차가 이틀 연속 빠졌고, 다음에 보험업종, 지난주에 밸류업으로 굉장히 강세 보였던 보험업종을 비롯한 금융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러니까 반대쪽 시장, 뚜렷하게 어떤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면 저쪽에서 자금 빼서 일로 넘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이제 부진함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오늘 시장 참여가 되게 적었어요. 매수매도 합이 4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 참여가 되게 줄어들었고, 코스닥도 좀 얌전하게 매매를 했고요. 특이한 건 기관이 오늘 코스닥을 되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이 지난달 후반부, 그러니까 26일까지가 이제 6월이었고 27일부터가 이제 하반기 포트로 바뀌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뭐 배당, 코스닥에서 이제 배당 때문에 노리는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첫날 좀 매도가 나온 건 있지만, 저는 6월 마지막 부분부터는 이미 기관들이 좀 준비를 했던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어쨌든 6월 이후에 코스닥 최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가던 쪽에서 매수로 바뀌면은 그 많이 빠진 종목들이 돌아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눌렸던 종목군들이 살아나는데 기관이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음에 삼성바이오가 이제 2위에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조선주도 있고, 바이오,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도 있고, 뭐 이런 2차 전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들도 삼성전자가 순매수긴 한데 역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런 종목이 있고,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지금 포진해 있고, 역시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방산, 그다음에 조선 뭐 이런 것들이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역시 재료,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쪽이 이제 좀 종목수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역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오늘 기관이 1,100억 정도 샀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순매수 상위권 쭉 나열해놓고 보면 한 6, 700억 정도가 2차 전지하고 제약 쪽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쪽에 좀 자금을 유난하게 많이 투입을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해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한 금리가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4.35 위는 우리 시장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어려워져요. 오늘 코스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만 이어지면서 추세를 못 잡고 있는 게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앞서 어떤 애플, 테슬라, 일라이릴리 뭐 이런 류의 기업들, 다음에 지난주 후반에 뭐 가끔 이제 에너지주들도 좀 반등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좀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뭐 엔비디아 빠지면서 엔비디아 3일 빠질 때 미국 증시에서 11개 업종 중에서 8개 업종이 올랐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순환이 돌지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주초의 어떤 흐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이제 코스닥을 매수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이게 이제 기관들이 아주 터무니없이 낮은 소형주 사지는 않잖아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을 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하고 제약으로 갔지만, 이게 이제 시장의 주도주 원리는 제가 잠시 설명도 드릴 겁니다만은, 이게 뭐 좀 뉴스량이 계속 공급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강세했던 종목들이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2차 전지 제약 올라가고 반도체는 빠지고 이런 어떤 차이가 있었고요. 자, 근데 코스닥의 지난주,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탑 10 종목들의 연간 상승률을 봤거든요. 코스닥 지수는 올해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런데 시가총액 2위 알테오젠이 184% 올라가고, 엔캠이 180% 올라가고, 삼천당장 뭐 이런 것들 막 엄청나게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탑 10 평균 수익률이 44.2%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3% 빠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30%대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키 맞추기가 나오긴 어렵죠. 현실적으로 키 맞추기 나오려면 뭐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많이 빠졌으니 또 재료에 대해서도 악재 대부분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기존의 위상을 찾기에는 조금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도주는 어떤 뉴스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올해 시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엔비디아라는 뉴스가 계속 공급이 되고 실적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한동안 조정 사이클이 나와도 다시 고점을 넘기고 이런 패턴이 나왔고, 또 주포가 외국인 기관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탁금이 좀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뉴스가 계속 2차전지 관련해서 바닥이다라는 거는 나올 수는 있어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우상향하는 뉴스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반등 사이클, 반등 사이클이 한동안 나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줄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 2차전지가 아예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돌 것 같다. 그러니까 2차전지 제약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눌렸던 종목군들이 다시 살아나가면서 2, 3일 주기로 좀 돌아가면서 주도주를 좀 모색을 하는, 탐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는 뉴스 공급이 제일 꾸준하고 또 숫자가 분명하고 이런 쪽 업종으로 다시 주도주가 재편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고용도 있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할 텐데 그 전후에서는 아마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내용 나올 때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는데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세요. 예, 좀 많이들 눌러주셔서 구독자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